이번에는 와이드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기술의 발달이 있는데요.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우리 충북 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충북 공업고등학교 전기 전자과 3학년 서재민 학생 그리고 박동우 지도교사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금메달 받으신 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정보 기술 분야에서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네. 네. 제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가 정말 잘 나와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서 정말 많은 격려를 주시고 도와주셨던 분들도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저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전국의 기술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전국 기능 경기 대회, 정확히 어떤 대회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체육인에게는 전국 체전이 있듯이 네. 기능인들에게는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지방 기능 경기 대회에서 입상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선수들이 전국 대회에서 자신의 기술을 뽐내며 이를 통해 서로의 기능을 공유하기도 하고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는 대회입니다. 더 나아가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 밤낮 없이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하게 되면은 많은 올림픽에서 입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상금과 병역, 대체, 복무 등의 포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생이 이번에 입상한 직종인 정보기술을 비롯해서 총 53개의 직종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56번째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대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 모습이군요. 네, 저거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군요. 학생들끼리 연습하는 사진이고요. 네. 올해 대회 과제를 재민 학생이 푸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경기 대회 네네, 모습이군요. 경기 대회장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군요. 메달을 받는 재민 순간. 학생이 네네네. 메달을 받네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재민이가 네. 3년 동안 고생한 걸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거를 바라보고 온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보람도 느껴지시고 정말 뿌듯하셨겠습니다. 지금 재민 학생이 그 수상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재민 학생 메달 받았을 때 네. 혹시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나 혹시 뭐 떠오른 생각 뭐가 있어요? 우선은 저희 부모님이 좀 많이 생각이 났고요. 그래요? 네, 그렇죠. 진짜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네. 정말 저보다 더 긴장 많이 하셨는데 그때 딱 금메달 받은 순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생각났고요. 네.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진짜 다행이라고 하고 정말 다행이다. 네. 네. 너무 잘했다고 네. 이제 잠 푹 잘 수 있다고. 두 다리 뻗고. 네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재민 학생이 받은 금메달 수상 분야가 정보기술 분야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어떤 기술을 구사하는 건지도 알고 싶네요. 근데 정보기술 분야는 이제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관리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야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화면으로 이제 띄워주고 이제 버튼 등에 클릭하는 액션 등이 이제 발생했을 때 요구하는 조건대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산하고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접하기 쉬운 예로는 요즘 패스트푸드점의 무인 주문기가 되게 많은데요. 그렇죠. 그런 주문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과제는 이제 엑셀과 VBA를 이용해서 그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과제이고요. 2과제와 3과제는 동일한데 그 자바 프로그램과 DBMS를 이용하여 데스크톱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좀 제작하는 그런 대회의 모습을 우리가 앞서 이제 좀 그 화면을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 경기 진행인 그리고 심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심사는 각
시도별로 나오는 것으로 저를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채점 방식이나 그런 거는 이제 각 문제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조건들을 뭐 맞게 이행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채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듣기만 해도 어려운 것 같죠? 어렵죠. 저희는 좀 할 수가 없는 분인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재민 학생이 전기 전자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상을 받은 분야는 정보기술 분야인데 이 두 가지가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번 대회에 참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나요? 저희 형이 원래 충북공고에서 정보기술 분야를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저보다 먼저 이제 은메달을 수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진학을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형이 먼저 정보기술 분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또 물어보고 상담도 해보니까 이 분야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형과 상담을 해왔는데 이제 청주에서는 프로그래밍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충북공고가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인문계 대신에 이 충북공고로 진학하게 돼서 정보기술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은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오. 아, 네. 그래요? 오래됐네요. 네.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컴퓨터를 많이 좋아해서 아하.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걸 좀 많이 접했습니다. 영재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영민 씨가 질문할 게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오랫동안 했지만 대회를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던 거나 대회하는 동안의 위기나 그런 것들도 있었나요? 모든 과제가 총 4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과제를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분의 검토 시간이 있어야지 오타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과제를 3시간 30분 안에는 다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문제는 이제 4시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걸 줄이는 시간이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대회 당일날까지도 3시간 반까지 안 나오는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대회 당일날에는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줄이는 게 항상 그 싸움이잖아요. 네네. 그 줄이는 연습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서 훈련을 아. 네, 해서. 반복하고 실수 안 하는 거 계속 체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시험 준비하는 과정 항상 시간이 문제인데 역시나 똑같은 방법이 있었군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재민 학생을 옆에서 계속 지켜봐 오셨잖아요. 네네. 재민 학생에게는 어떤 점을 좀 중점을 둬서 많은 얘기를 좀 해주셨을까요? 재민 학생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네, 네.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이 환경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게 네. 가장 최우선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간 해야 되다 보니까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서 네. 그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를 계속 해줬고요. 음. 자극을 계속 지극해서 주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 이 과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오타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중점을 둬가지고 꼼꼼하게 검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우리 금메달을 수상한 재민 학생을 비롯해서 우리 충북공고에서 이번 대회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수상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실력이 대단한데 비결이 있을까요? 네, 저희 충북공업고등학교는 기능 훈련에 특화된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는 기능 훈련을 위한 부서가 따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도 기능 훈련을 예전에 지도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네. 세계 대회에서도 금메달 수상을 지도하셨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떤 것을 힘들어하고 어떤 것에 고민을 있는지 먼저 딱 알아채셔가지고 저희에게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리고 저 혼자 그리고 저희 기능반 선생님들 몇몇이 이런 우수한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직원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그래요? 저희 교직원 분들께서 네. 다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시고 네.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생들이 이렇게 대회에서 최대의 성과와 역량을 발휘하기까지는 우리 충북공업고등학교의 아낌없는 지원이 큰 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회에서의 수상이 또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기능 경기 대회는 여러 기업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국기술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S그룹에서 채용의 기회를 줬었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물론 모든 학생들을 전부 다 데려가는 건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회에서의 수상이 곧 전국 대기업의 취업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선취업 후진학으로 좋은 대학을 진학을 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재민 학생도 이제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계획, 꿈 궁금합니다. 정보기술 분야는 이제 국제기능 올림픽에도 있는 분야인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꼭 국가대표가 돼서 국가대표. 우리나라에 꼭 그 세계대회 입상해서 우리나라의 기능 실력을 꼭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율주행과 같은 게 요즘 많은데요. 그런 그 자율주행과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도 또 지금처럼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실 거죠? 네,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재민 학생과 또 선생님께서 TV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모닝와이드를 우리 충북고등학교 모든 분들의 그 관계자 또 학생들께서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그 학생들이 목표의식이 많이 없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말을 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 노트북, 가전기구 등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과 같은 숙련된 기능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소수의 천재일지라도 변화를 유지하고 변화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기둥이자 근간입니다. 목표한 것을 이뤄서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빛내주기를 바랍니다. 네, 서재민 학생의 이번 수상이 기술인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충북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기술인으로서의 꿈을 막 펼쳐나가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와이드뷰에서는요, 충북공업고등학교 전기전자과 3학년 서재민 학생 그리고 박동우 지도교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이른 아침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천의 청풍호를 가로지르는 아찔한 출렁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내일 네.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명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라고 하네요. 네, 이 다리는 청풍물길 백리 그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폭은 1.5m 정도 되고요. 길이는 222m나 되는 출렁다리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출렁다리가 개통이 되면 카약과 카누어 같은 것들과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 상품들도 정말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옥순봉 출렁다리 여러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40분에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